비교할 부동산의 조건은 부동산 자산 가격의 폭등의 시작 직전이었던 2018년에 서울의 10억 원대 아파트, 그리고 역시 서울의 꼬마 빌딩으로 하고 폭등의 정점이었던 2022년에는 가격은 어떠했는지를 실사례로 비교해 볼게요. 아울러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지방의 원룸형 수익형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꽤 흥미로우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비비원입니다. 지금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지 혹시 고민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파트냐, 꼬마 빌딩이냐,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이냐, 어떤 것이 수익률이 가장 좋을지, 가성비가 좋을지, 잘하는 투자일지 각각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사례로 비교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입니다. 기준은 서울에서 가능한 평균쯤 되는 아파트의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평단가라든가 연식, 그리고 단지 세대수의 평균이면서 매입 당시 10억 원대 아파트를 찾아봤어요. 모든 조건에 다 완벽하게 들어가는 사례는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로 가까운 사례를 찾았습니다. 평단가가 평균 중간보다 한 단계 위인 강동구에서 찾아봤고, 아파트의 연식도 신축과 구축의 중간쯤인 15년 정도 된 아파트를 찾았어요. 그리고 세대수도 900에서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강동구의 레미안 파크팰리스인데 2018년 21층 32평형이 1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전세가가 6억 원이었으니까 실투금을 4억 7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도 있겠지만 그건 비교해야 할 다른 자산도 다 있는 거고 개인에 따라서 세법의 변수가 많으니까 무시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는 2022년에 동일층의 32평형 실거래가는 18억 원이었습니다. 차익은 7억 3천만 원 정도이네요. 매매가와 매입가를 따진 수익률은 68.2%이고 실투 수익률은 155%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건물 밸류업 매각 사례입니다. 이 건물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건물인데 2018년 2층짜리 단독주택을 10억 2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2019년도에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4층으로 중축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 24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약 13억 8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간에 밸류업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갔을 테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대지 면적이 29평형으로 4층까지의 연면적은 67평 정도로 꼬꼬마 근생 건물이에요. 러프하게 사업비를 생각해 보면 대수성 공사비를 그 당시 가격으로 평당 450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계산하면 약 3억 원 정도랑 부대 비용 해서 3억 3천만 원 정도로 보자면 매매가랑 합쳐서 13억 5천만 원이고 매각가가 24억 원이니까 세전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상 차익입니다. 매매가 수익률은 약 77.7%인데 실투 수익률은 기준 잡기가 좀 애매하네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말고 그냥 저의 뇌피셜로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게요. 이게 매입 시 주택이었으니까 LTV 4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4억 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하고 6억 2천만 원을 에코티로 본다면 실투 수익률은 169%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디벨롭을 하는 것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고생도 해야 하는 점은 있지만 경험치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건 단점보다 장점이 충분한 것이니까 디벨롭하는 정신적, 육신적 고생한 부분은 계산해서 빼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파트는 10억 7천만 원에서 18억에 팔아서 차익은 7억 3천만 원이고 예상 실제 투자금은 4억 7천만 원이었어요. 매매가 수익률은 68.2%이고 실투 수익률은 155%입니다. 꼬꼬마 빌딩은 단독주택 구입비와 디벨롭 비용을 합해서 1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4억 원에 팔아서 10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실투금은 6억 2천만 원으로 받습니다. 매매가 수익률은 77.7%이고 실투 수익률은 169%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투자가 더 좋아 보시나요? 수익률과 매매 차익에서는 꼬꼬마 빌딩이 더 좋은데 실투금이 더 들어간다는 점이 있고 10억 원대의 디벨롭이 가능한 주택을
서울에서 찾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고 디벨롭을 하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공수는 아파트와는 사실 차원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경험치가 쌓여서 추후에 부동산 투자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장점도 있어요. 물론 무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가 평균치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실사례이기 때문에 분명 참고할 만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에 있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인 원룸형,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찾아본 원룸형 주거 건물은 다가구 건물로 2018년 10억 원에 거래된 것인데 2022년에는 매각된 것은 아니니까 근처에 비슷한 규모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였어요. 이 건물은 토지가 약 91평이고 건물가액은 10억 원, 17가구가 있는 지방의 원룸형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동네 월세 시세를 한번 살펴보니까 원룸 시세가 대략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비까지 한다면 평균 37만 원으로 보고 월세 수익이 66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약 8천만 원 정도이고 세전 수익률은 약 8%네요. 경비를 빼더라도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1년 연봉이고 7%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서울에서는 4%, 수도권에서는 5%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한 기간에 수익을 본다면 건물 관리 경비를 700만 원 정도를 빼고 7,300만 원 정도 해서 곱하기 4년은 세전 2억 9,200만 원, 약 3억 원 정도 벌었네요. 이 건물도 뇌피셜로 실투금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보통 이러한 원룸형 건물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 감정가의 75% 정도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18년 당시 이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해 보니까 1,700만 원으로 17개의 방을 곱하면 2억 8,800만 원이네요. 지방도시의 건물은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가 꽤 되니까 감정가를 10억 원으로 보고 75%인 7억 5천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을 빼면 4억 6,200만 원, 4억 6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기 자본 에쿼티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비슷한 규모와 동일한 다가구 건물이 2022년에 13억 1천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는데 우리 건물은 13억 원에 팔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매 차익은 3억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물 가격이 10억 원, 자기 자본 에쿼티가 5억 4천만 원, 임대 수익 3억 원이랑 매매 차익 3억 원을 합해서 수익이 약 6억 원, 그리고 매매가 수익률은 30%이고 실투 수익률은 111%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4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7억 3천만 원을 벌었고 꼬꼬마 빌딩은 6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수익형 부동산은 5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6억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로 보자면 꼬마 빌딩을 밸류업 한 다음에 매각한 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아파트, 그 다음이 수익형 부동산이네요. 꼬마 빌딩은 밸류업 하는 것이 많은 지식과 공수가 들어가고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관리가 공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가장 덜 쓰는 편안한 투자로 따지자면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꼬마 빌딩 순이네요. 아파트와 꼬마 빌딩은 투자부터 매각까지 4년간 현금 흐름 수입이 거의 없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건물을 사는 시점부터 현금 흐름 수익이 발생을 해서 현금 흐름의 순을 따지자면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 아파트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수익형 부동산은 현금 흐름이 지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굳이 매각해서 재투자를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이상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